부모님이 보이스피싱 당한 것 같다. 나한테 이런 돈이 있다고 오는데 그거 엄마 거 맞다고. 50%는 다 넘어요, 수익률이. 떨어진 것 같지만 길게 보면요, 수익률이라는 거 누적이 돼 쌓이잖아요. 100%도 많고 80%도 많고 저 주변엔 다 그렇게 돼 있습니다. 우리가 노후자금이라고 한다면 가장 밑에 깔려있는 게 국민연금이죠. 그 위에 퇴직연금이 깔리게 됩니다. 아마 많은 회사들이 퇴직연금 제도로 다 바뀔 거고요. 그 위에 개인연금의 돈이 얹혀지게 되는 구조잖아요. 결국 국민연금, 퇴직연금, 개인연금 이 세 개를 다 합한 게 나의 노후자금이 될 것이고, 국민연금이 작아질 수 있고, 그리고 퇴직연금이라는 것은 내가 중도인출을 하거나 이직을 많이 해가지고 없을 수 있게 되잖아요. 근데 이 개인연금이라는 것은 내가 붓는 거 30년, 다 쓰는 거 30년, 이 정도의 한 60년 동안은 계속 나한테 남아줄 수 있는 계좌이기 때문에요. 제가 현업에서 일했을 때 한 10년이 더 넘게 전이잖아요. 그때는 이 연금 준비라는 것이 꽃을 피울 때였어요. 그러니까 생각해보면 그때 있는 사람들은 더 연금 준비 안 했거든요. 노후 얘기하면 화냈어요. 근데 세제 혜택이 이렇게 크다 해가지고 그때 사람들이 괜찮네 라고 많이 준비했단 말이에요. 하지만 지금은 제 주변에 연금 계좌 안에 다들 진짜 목돈 다 갖고 있거든요. 그럼 주변 분들도 다 열어주셨어요? 저는 제 주변에 연금 없으면 겸상 안 할 정도로 제가 증권사 입사했을 초기에 연금에 대한 교육을 받으면서 너무 강하게 느낀 거예요. 이거 우리 부모님 해야 돼? 증권사 다니시면서 막 펀드나 뭐 이런 걸 많이 추천하셨을 것 같은데 연금을 엄청 추천하셨네요. 저는 그때부터 좀 좋아했습니다. 좀 특이했던 성향인 것 같긴 한데요. 그래서 그때 당시에 저희 가족들의 연금을 다 텄죠. 근데 가족들은 이게 뭔지 모르죠. 니한테 도움 되냐 이러면 도움 된다고 그냥 털어하고 한 달에 10만 원 전부 다 넣도록 자동이체를 해놨단 말이죠. 지금 이제 10년이 넘게 지났잖아요. 너무 좋아하세요. 어떻게 알게 되냐면 부모님이 보이스피싱 당한 것 같다. 나한테 이런 돈이 있다고 오는데 그거 엄마 거 맞다고. 50%는 다 넘어요, 수익률이. 떨어진 것 같지만 길게 보면요, 수익률이라는 거 누적이 돼 쌓이잖아요. 50%는 당연히 넘는 거고. 이제 연금저축 계좌를 내가 열어야 되겠다. 그러면은 어떤 순서로 열고 나중에 어떻게까지 받을 수 있는 거예요? 증권사 갈 필요 없습니다. 은행 갈 필요도 없고 스마트폰 열어가지고요, 본인이 좋아하는 금융사, 은행 또는 증권사를 골라가지고요, 계좌 개설 들어가서 연금저축이나 IRP를 개설을 하게 됩니다. 연금저축이 유리할지 IRP가 나한테 맞을지는 따로 공부를 하셔야 돼요. 둘은 어쨌든 노후 준비라는 목적은 거의 비슷하기 때문에 그 계좌를 하나 엽니다. 열고 나서 이제 입금을 하면 되는데요. 입금은 매월 나눠서 해도 되고요. 하다가 한 12월 정도 됐을 때 나머지 그냥 채워넣어도 되거든요. 이렇게 매달 입금 딱 하면 그 돈으로 앱 내에서 투자하기 메뉴로 들어가게 되면 선택 가능한 펀드 상품과 ETF들, 더 나아가서 다양한 상품들이 쫙 펼쳐집니다. 원하는 투자를 골라서 담아주시면 될 거고요. 1년 동안 이렇게 쭉 붓고 나면 12월 31일까지 얼만큼 넣었는지가 그 바로 다음 해 1월에 연말 정산 때 이렇게 표에 이제 공제 항목이 표시가 됩니다. 그러면 새로운 1월이 시작되는 거잖아요. 그러면 그 해에 내가 붓는 그 투자금, 저축금, 그것도 다시 0으로 세팅이 되는 거거든요. 그 해 또 열심히 붓는 거죠. 상황에 맞게. 계속 부으면 보통 한 30년 정도를 붓게 되거든요. 은퇴할 때까지 붓게 되잖아요. 65세, 더 많게는 75세, 뭐 이럴 때 이거 다 써야겠다라고 하면 이제 수령 신청을 하게 되면 그때까지 쌓인 목돈이 있게 되잖아요. 거기에 일부씩 이제 매월 연금으로 다 쓰게 되고요. 여기서 진짜 중요한 포인트는 남아있는 큰 목돈은 여전히 투자가 됩니다. 은행에서 여는 거랑 증권사에서 여는 거랑 다른가요? 세제 혜택은 똑같아요. 속성은 똑같으나 그 안에서 선택 가능한 상품의 종류가 완전히 다릅니다. 다양한 투자를 하시고자 한다면 증권사를 열어야겠죠. 왜냐하면 요즘 가장 많은 투자자분들이 찾으시는 게 ETF라는 거거든요. ETF가 증권사가 훨씬 수월하게 돼 있습니다. 이게 여는 방식이 어떤 방식이냐면요, 1인당 계좌 수의 제한은 없습니다. 하지만 1인당 1년 동안 계좌를 몇 개 열던 간에 세액 공제 한도가 이제 다 정해져 있는 거죠. 그래서 연금저축은 600만 원, 그리고 IRP까지 열면 900만 원까지 그러니까 넣을 수 있는 거니까요. 한 명의 국민이 1년 동안 부을 수 있는 총 입금 가능한 금액이 1,800만 원으로 정해져 있거든요. 그럼 그거보다 더 많이 넣고 싶어도 못 넣는 거예요? 예, 일단 그 이상은 넣어지지 좋지 않습니다. 그러면은 IRP만 넣으면은 900만 원까지 넣을 수 있는 거고. 근데 우리가 복잡하게 생각하지 않고 지금 내 상황을 고려해가지고 어떻게 하면 좋을까라고 생각했을 때는 너무 쉬워요. 가장 심플하게 생각해보면요, 연금저축만 본다면 1년 600만 원이라는 건 월 50 정도가 최대치라는 거잖아요. 월 50만큼 연금을 꽉꽉 채워서 하는 소년생은 없을 겁니다. 그러니까 소년생 입장에서는 세액공제를 위해서 매년 10에서 20 정도만 넣으면서 한 대리과정 달 때까지 다니면 돼요. 그리고 넣을 때마다 이걸로 나 관심 있는 거 이번에 사야지, 빅테크 사야지, 미국 주식들 사야지, 그러다가 소득이 더 늘었습니다. 연금저축을 50만 원을 꽉 채워서 넣게 돼요. 그러면 세액공제를 풀로 받으시게 되겠죠. 근데 여기서 또 1년 더 지나서 이제 연금 준비 더 해야겠어, 더 늘려야겠어 할 때 다 차이 있잖아요. 연금저축 50만 원이. 그럴 때는 IRP를 추가로 여는 거죠. 그러면 한 달에 25만 원까지 더 룸이 생긴 거니까요. 다 채우면 월 75만 원이 우리가 세제 혜택을 받으면서 준비할 수 있는 끝인 거죠.
그러면 나는 주식은 잘 모르는데 뭔가 좀 투자는 해야 되겠어. 근데 그 이제 노후 준비도 같이 하면 좋겠어. 라고 하면은 그냥 바로 주식 계좌를 열어서 그걸로 투자하는 게 아니라 연금 계좌를 일정 금액을 넣어서 이거를 투자한다. 이렇게 생각하면 어때요? 그게 제일 좋은 방법입니다. 일반적인 주식 계좌를 열어서 투자를 하더라도요. 계속 불리게 되죠. 그리고 많이 불어났어요. 뽑아 쓰지 않아요. 대부분은. 거기 더 붙거나 더 굴려가지고 이거를 끝까지 가지고 많이 남도록 만드는 게 사실 장기 투자의 기본 개념이 되잖아요. 그러니까 이렇게 투자를 해야 되는 게 원리적으로 맞고 이거를 그대로 구현할 거라면 연금저축에서 하게 되면 혜택이 진짜 훨씬 커요. 당장 쓸 수 있는 돈이 묶여 있는 거니까 그런 것 때문에 조금 주저하는 분들이 계시지 않나 싶어요. 만약 그런 상황이 생겨서 어쩔 수 없을 때는 연금담보대출을 활용을 하는 거죠. 연금담보대출은 들어있는 잔고의 한 60% 정도가 나오고요. 금리 엄청 낮게 나옵니다. 왜냐하면 이거 완전히 출금이 안 되는 계좌인 거잖아요. 처음에 돈을 넣어놓고 MMF를 하라고 하셨잖아요. MMF보다 조금 더 수익률이 좋고 좀 공격적으로 하고 싶다 하면 그 다음에는 뭘 해야 돼요? 일단 연금저축이나 IRP에서는 직접 투자는 안 됩니다. 펀드나 ETF 같은 간접 투자만 되도록 되어 있고요. 가장 보수적인 건 지금까지는 MMF가 가장 그 자리를 차지하고 있었는데요. 요즘에 금리형 ETF라는 게 나와 있습니다. 지금은 금리형 ETF에다가 넣어두시게 되면 한 3% 중반 나오니까요. 가장 안전하게 파킹할 수 있는 게 되고요. 자, 그 다음에 좀 더 해보고자 한다면 채권 ETF, 더 나아가서 이제 주식을 섞기 시작한다면 우리가 선택할 수 있는 제일 보수적인 선택지는 TDF가 될 것 같습니다. 투자라는 것이 우리가 단기적으로 모두 고려하게 되잖아요. 근데 장기적으로 우리 노후를 바꾸는 투자는 너무 이론적이고 너무 막연하잖아요. 그래서 그런 거는 책 속에는 있는 얘기야. 현실은 달라라고 생각을 했었거든요. 실제로도요. 근데 회사에 들어가가지고 연금 교육을 막 받으면서 미국의 사례들을 듣는데요. 너무 충격적인 거예요. 미국에서는요. 신입사원이 그 회사를 고를 때 이 회사에서 퇴직연금 제도랑 개인연금 제도가 어떻게 되는지가 너무 중요하다는 거예요. 복지 다 필요 없고 그게 너무 중요하대요. 왜냐하면 당연히 입사와 동시에 계좌를 트고 은퇴할 때까지 부를 거고 이게 내 삶에 어떤 의미를 가지는지가 너무나 명확하기 때문에 미국에서는 은퇴를 할 때 세계 일주를 보통 8개월짜리 코스로 떠난대요. 그러니까 우리가 헐리우드 영화 보면 맨날 백사장에는 백인 할아버지 맨날 도 있잖아요. 거기 아시안 같은 사람 잘 없죠? 왜냐면 우리는 제2의 일을 찾아야 된다고 생각하니까. 하지만 그들은 그렇게 놀러를 다니는 거죠. 그게 다 어디서 돈이 나오냐? 미국은 원래 저런가? 투자를 잘하는 사람들인가? 그렇지 않은 거예요. 그러니까 투자를 잘해서가 아니라 투자를 했기 때문이고 노후에 대한 필요성을 인지하고 있는 지금 이 순간과 노후 대란이 너무나 이제 명확하게 보이는데 아무도 준비 안 한단 말이죠. 정말 정당하게 그리고 아주 높은 확률로 반전시킬 수 있는 정말 좋은 수단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모두 욕하면서 안 하고 있고 막상 들어왔더니 부자들은 이 좋은 걸 왜 안 해라고 하면서 너무 잘 쓰고 있는 거죠. 이런 거 모르는 사람들이 또는 주식은 도박이다 생각하는 사람들이 쫙 깔려 있는데 내가 할 수 있는 게 없을까 많은 고민을 했었는데 제가 할 수 있는 건 연금저축을 특이하면 세액공제라는 맛을 보게 될 거고 그러면 비자발적으로 계속 넣게 되거든요. 그리고 넣으면 투자 공부를 하게 될 것이고 그럼 ETF를 사게 되겠죠. 장기 투자를 하게 되겠죠. 그러다 보면 시간이 지나 한 65살 제가 되었을 때 유튜브를 하고 있을지 모르겠지만 하고 있겠죠. 한 그때 많은 사람들이 제 영상에 와가지고 댓글 한마디 남겨줄 거라고 저는 생각하는 거죠. 30년 전에 당신을 만나가지고 그 별거 아닌 연금저축 하나 터가지고 거기 조금씩 넣는 걸 평생 했는데 지금의 내 삶은 그 누구보다 밝다는 얘기를 거기에 쫙 펼쳐진다면 금융인으로서 산 가장 보람찬 인생이 아닐까라는 생각을 항상 해봅니다. 나중에 찾아와서 댓글 한번 남겨주세요. 감사 편지 쓸 수도 있겠네요. 오늘 이 인터뷰를 계기로 연금 열게 돼서.